12장 3절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절에서는 12장 1절에서 학습했던 편도함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2장 2절에서 배웠던 벡터함수에 대한 기하학적인 특징을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다변수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어떤 말인지를 알아보고요. 그 중에서 편도함수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다음 같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우리는 편의상 이변수 함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Z는 이퀄 fxy인데요. 이 이변수 함수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처럼 항상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편도함수를 이해하기 아주 좋은 그림이라서 이 그림을 그냥 대표적으로 설명하려는 것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변수 함수가 공간상의 어떤 공면을 나타내게 돼요. 독립변수가 두 개면, 독립변수가 하나면 공간상의 곡선, 독립변수가 두 개면 공간상의 공면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자, 어떤 공면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공면이 마치 구면의 일부분처럼 생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꼭 구면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편도함수를 설명하기도 또 이해하기도 가장 쉬워서 이 그림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돔 같은 모양의 입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이제 구형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요 부분만 생각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면이 Z는 이퀄 fxy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면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한 점. 이 점에서 xy 평면에 수선을 발열했을 때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을 생각하려고 해요. 정역을 생각해 본다면은 자, 요 점의 좌표,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이 바닥의 그림자예요. 이 바닥의 그림자가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이라고 했을 때 도면의 약자를 써서 D라 놓겠습니다. 바로 이 공면상의 한 점에서 xy 평면에 수선을 발열했을 때 만나는 이 바닥과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편의상 P'이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그리고 요 xy 평면상에 있는 이 점의 x좌표는 A, y좌표는 B라 놓겠습니다. xy 평면상에서는 z좌표가 제로예요. 굳이 뭐 순서상을 세 개를 다 써서 표시한다면 A, B, 0이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자, 이제 이 공면이 바로 Z 이퀄 fxy니까 그러면 요 한 점에서 정의된 함수값은 당연히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x좌표는 A, y좌표는 B, z좌표는 f, A, B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 평면이 xz 평면이죠. 한 점 P에서 이 공간 공면 Z 이퀄 fxy를 한 점 P를 지나면서 XZ 평면하고 평행하게 얘를 절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요. 자, 이제 이렇게 이 왼쪽 평면이 XZ 평면의 선생님이 왼쪽 손바닥이라 보고요. 점 P하고 P'을 지나면서 XZ 평면하고 평행하게 되는 평면을 선생님이 오른쪽 손바닥이라 볼 때 이렇게 잘라보겠다는 얘기예요.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절단을 해보면은 얘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절단하니까 이런 초록색 면으로 이 평면이 절단됐겠죠. 자, 여기에서 요 곡선, 초록색 곡선은 이 공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이 평면하고 공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입니다. 자, 이제 이 교선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 교선은 XZ 평면에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XZ 평면에 평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것을 자, 우리 책에서는 이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라봤는데요. 그냥 이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오른쪽이 X, 위쪽이 Y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책에는 이제 반대로 그려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그래서 왼쪽에서 바라본다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X축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이쪽이 X축으로 보이고 위쪽이 Z축으로 보이겠죠. 마치 XY 평면처럼.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자, 이 초록색 곡선이 자, 이제 이 칠판 뒷부분에 투영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대로 투영시켜서 그림을 그린 게 이렇게 그려졌다고 볼게요. 책에는 반대로 그려놨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X축, Z축 이렇게 보이고 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그림이 선생님이 그리기 더 편해서 이걸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점 P, 요 점 P가 있었죠. 이 점 P가 여기쯤에 있었다라 볼게요. 이 점에 수선에 발려진 점이 P'이에요. P'. 그리고 요 초록색 직선이 원래는 이 X축, Z축 저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데 그냥 투영시켜서 여기서 보인다. 겹쳐져서 여기서 보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요 점이 A, X좌표가 A잖아요. 여기가 A예요. 그럼 그게 여기서는
이 P'에서 여기가 A로 보이거든요. 요게 A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 점 근처에 있는 다른 점을 델타 X만큼을 선택할게요. 요 점의 좌표는 그럼 A, 여기가 A고 델타 X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A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그게 여기서 이렇게 왼쪽에서 바라보면 요 점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A 더하기 델타 X. 여기가 델타 X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점에서 대응하는 점은 여기 있겠죠. 그 점이 이제 이렇게 저 칠판 뒤쪽에서 보이는 점이 요 점이에요. 자,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이 점에서 함수값을 생각해 봅니다. 그 점을 Q라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함수값이 여기가 Q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응되는 그림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 점에서 함수값은 이렇게 돼 있고 요 점에서 함수값은 자, 요 점은 A, B, F, A, B가 돼 있고요. 요 점에서 함수값은 자, 이제 X좌표가 A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XZ 평면의 평행이 절대한다면 자, 요거는 보세요.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라면은요.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은 B가 다 똑같아요. Y좌표가. 이거 B. 그리고 이제 함수값을 대입해 보면은 여기가 F, A 플러스 델타 X, B 이렇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요 점에서 함수값이 그렇게 보이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 요게 잘 보면은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B는 고정되어 있죠. 그러나 X가 움직이니까 Z좌표도 움직였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Y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X하고 Z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는데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서 우리는 이 식을 잘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공간 곡면이 Z 꼴 fxy로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절단하게 되면 y좌표는 고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y좌표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곡선 있죠. 이 초록색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거 y가 고정되어 있었네. x만 움직이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곡선을 이제 f, x,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초록색 곡선은 이제 요것만 놓고 봐요. 요것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만들 생각이에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자, 그건 x의 증가량 델타 x분의 함수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x좌표가 a 더하기 델타 x, y좌표는 b예요.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x좌표는 a니까 요거예요. a, b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이 이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예요. 두 점을 지난 그 직선의 기울기니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여기가 xy로 돼 있었던 것이 지금 ab로 바뀌어진 것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변하는 것은 y좌표는 고정되어 있고 x좌표만 움직이죠. 첨자는 x를 했을 것이고 xy 대신에 ab를 써놨으니까 이제 ab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점이 들어가면은 편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xy로 되어 있으면 편도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a, b에서 x에 대한 편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편미분 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적 의미가 뭘까 하는 얘기인데요. 델타 x가 여러 가지죠. 자, 얘가 자꾸 줄어들어요. 델타 x는 요 a점하고 요 점 사이의 간격인데 얘가 줄어드니까 a는 고정된 상수잖아요. 델타 x가 줄어들면 a 더하기 델타 x는 자연스럽게 a에 가까워지죠.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보면 요 점은 델타 x가 줄어들면 이 점과 이 점이 있었는데 델타 x가 줄어들면 이 점은 이렇게 이 직선축을 따라서 얘로 움직이죠. 얘가 움직이면 덩달아서 요 점도 이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림상으로 요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 Q가 점차 P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한 점 P에서 접하는 접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하학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점에서 접하는 접선입니다. 이 접선이 바로 x에 대한 편미분 계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에 대한 편미분 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특징은 공간 곡면 위에 놓이는 한 점 P에서 이 한 점 P에서 XZ 평면의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X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XZ 평면의 평이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면이 한 점에서 XZ 평면의 평이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할 때 바로 X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구합니다. 편도함수란 얘기는 말 그대로 이 곡면이 있는 모든 점에서 XZ 평면의 평이한 접선을 다 무수히 구할 수 있을 때 X에 대한 편도함수가 구해졌다라고 말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한 점에서의 편미분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나요? 자, 이것이 이해가 됐다면 이번에는 Y에 대한 편미분계수도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초록색으로 얘를 절단했었죠? 자,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얘를 절단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칠판 평면이 YZ 평면인데요. YZ 평면에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YZ 평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절단합니다. 선생님 오른쪽 이 손바닥하고 칠판하고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단한 것을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얘처럼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번에 여기가 Y축으로 보일 것이고 여기는 여전히 Z축으로 보일 테고요. 자, 정면에서 바라보면 사실 이 노란색 평면은 이 Z 이퀄 fxy하고 만나서 생긴 공통 교선이 노란색 곡선이에요. 얘는 정면에서 바라보면 여기 이렇게 보일 텐데 투영을 시켜서 그냥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어요. 이제 겹쳐져서 이제 포개 놓은 그림이고 여기가 P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P예요. 수선의 발열이고요. 그럼 여전히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A고 Y좌표는 B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이 초록색 곡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 보세요. 이렇게 잘라 놓으니까 항상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X좌표가 A로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언제나 X좌표는 다 똑같아요. X좌표는 다 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Y좌표만 움직이죠. 그래서 이 노란색 곡선이 있는 점은 X좌표는 고정되어 있어요. A로 Y좌표만 움직인다 해서 A,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노란색 곡선을 여기는 초록색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는 A,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X좌표가 항상 고정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Y좌표만 B를 표시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점 근처에 있는 다른 점을 생각합니다. 여기가 B였었어요. 약간의 증분을 델타 Y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증분이니까 그 점에 대하는 요 점은 원래는 이 앞쪽에 있는데 투영시켰다 해서 여기쯤에 있겠죠. 요 간격이 델타 Y로 보이겠죠. 요 델타 Y. 요 점이에요. 여기는 B 플러스 델타 Y가 될 것이고, 자, 여전히 우리는 이 점에 대하는 노란색 곡선이 있는 점을 아까는 Q로 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R로 놔보겠습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한 곡선상에 있는 점이 R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P하고 R을 지나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찾고자 합니다.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자, 이제 여기 가로의 증가량이 델타 Y였었고요. 자, 요 점에서 함수값은 X좌표는 A로 고정되어 있고 Y좌표가 B로 되어 있으니까 F, A, B예요. 요 점에서 함수값은 X좌표는 A가 되어 있고 Y좌표가 B 플러스 델타 Y인데 얘처럼 복잡한 걸 앞에다가 간단한 걸 뒤에다 쓰겠습니다. 이 점을 대입한 게 훨씬 더 복잡하죠? 그래서 그걸 앞에다, 그리고 요걸 대입해서 간단한 모양을 뒤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앞에 정의랑 똑같은 모양을 일부러 만든 것 뿐이에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에 극한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얘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우리는 이제 여긴 잘 보세요. X좌표가 고정되어 있고 A로 Y좌표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게 Y가 움직이고 XY 대신에 AB로 바꾸는 것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 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점 A, B에서 Y에 대한 편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편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그림을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델타 Y가 0으로 가면 델타 Y가 0으로 가니까 자꾸 줄어들잖아요. 델타 Y가 0으로 가면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까워질 테니까 이렇게 가까워지거든요. 그 입체적으로 본다면 델타 Y가 0으로 가면 이 점이 이렇게 가잖아요. 요 점의 좌표는 B 더하기 델타 Y였었거든요. 요 점이 델타 Y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가고, 그러면 대응하는 요 점에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점에 대하는 점이 R이었는데 여기와 있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 있으면 여기 되고 여기 있으면 여기 되잖아요. 점차 노란색 곡선을 따라서 R은 P에 가까워지게 됐죠. 한 점 P에서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가까워질 뿐이지 이거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R이 이 R이 곡선을 따라서 P에 가까워질 뿐이지 P하고 딱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자꾸 가까워지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점 P에서 접하는 접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주황색 접선이 X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의미하는 바를 나타냈다면 이제 이 보라색 접선이 바로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제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이 보라색 접선은 이 YZ 평면, 칠판 평면하고 평행하게 되어 있는 접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와 마찬가지로 Y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이 X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고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였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편도함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그림이 X에 대한 편미분계수하고 Y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쉬운 그림이에요. 많은 대학 교재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주제를 하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평면이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저평면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은 자, 요 그림상으로 잘 볼까요? 만약에 요 한 점에서 요 한 점 근처에서 이 곡면이 매끄럽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 뭐 뾰족뾰족한 이렇게 첨점이 들어있거나 그러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매끄러운 곡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매끄러울 때 요 한 점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은 이 보라색 접선과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접선에 평행하게 되는 두 개의 벡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라색 벡터에 평행한 이 보라색 벡터랑 평행하게 되는 이 한 점 벡터는 평이동시켜서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벡터를 보라색 벡터하고 평행하게 되는 이 빨간색 벡터를 V1 벡터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황색 벡터와 평행하게 되는 벡터로서 그 벡터를 우리가 V2 벡터로 나와 보겠습니다. V1, V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이 곡면이 점 P에서 P 근처에서 아주 매끄럽다면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한 거예요. 빨간색 벡터 V1과 그리고 파란색 벡터 V2가 이렇게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곡면 위에 선생님이 오른쪽 손등을 이렇게 요 곡면이라 보고 한 점 P가 여기 있다고 볼게요. 마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개의 벡터를 모두 품고 있는 한 평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이 곡면에 접하는 저평면 형태가 돼요. 저평면 위에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두 개의 벡터 이렇게 놓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개의 벡터 이 곡면 위에 놓이는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 찾고자 해요. 그런데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려면 우리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선형대수 편에서 우리는 두 개의 벡터의 외적 벡터를 이용해서 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찾습니다. 그 법선 벡터 방향 위를 향하든 아래를 향하든 간에 아무튼 두 개의 벡터의 외적 벡터를 이용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벡터를 찾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보라색 벡터와 평행하면서 보라색 벡터는 잘 보세요. YZ 평면에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YZ 평면에 평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다음 같은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V1 벡터를 다음과 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YZ 평면에 평행하기 때문에 Y좌표가 1로 되게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1이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YZ 평면에 평행하니까 이 벡터는요, 이 X축은 전혀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X좌표는 제로라 놓겠습니다. X축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점에서 X좌표는 X의 V 벡터는 이제 이렇게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 벡터가 이 칠판 평면과 평행해야 되니까 X축으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변화가 없는 그냥 0으로 보겠습니다. 벡터는 평이동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1만큼 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점에서의 Z좌표는 A, B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시했다고 보겠습니다.
한 점에서 y좌표를 표시한 거예요. V2 벡터는 요 파란색 벡터인데 파란색 벡터는 XZ 평면의 평이하니까 Y축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Y축은 얘가 변화가 없고 대신에 X좌표는 1이 되게끔 그냥 편의상 놓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F, A, B 이렇게 표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상수가 되면 편미분하면 제로가 되어버리니까 변수로 그냥 임의의 점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볼게요. 임의의 점 XY를 놓고 나중에 XY 대신에 AB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생각이냐면 V1 벡터와 V2 벡터의 외적 벡터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벡터를 모두 품고 있는 이 하얀색 평면 있죠. 이 하얀색 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 벡터와 그리고 파란색 벡터를 모두 품는 평면의 법선 벡터를 찾아야만이 이 벡터를 찾아야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잖아요. 그림이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V1과 V2의 외적 벡터를 구하겠습니다. 바꿔서 계산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평면의 방정식은요. 끼리끼리 곱해서 다 내적이 0이라 놓고 푸는 거니까 만약에 부가 반대로 돼 있다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우변 0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V1과 V2의 외적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1과 V2의 외적이에요. 자, 외적 벡터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다 배웠었잖아요. 바로 계산할게요.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걸 빼거든요. 그러니까 F. 이거를 이미 편미분을 했어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벡터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여기다가 우리가 요거는 그냥 얘처럼 여기 보다시피 fx, fy 이걸 이미 다 편미분한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제 V1 벡터는 다시 볼게요. YZ 평면에 평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Y좌표를 1이 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랑 평이하게 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보라색 벡터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평이하게 놓은 거니까 Z좌표는 이걸로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V2 벡터는 이 주황색 벡터는 평이하게 놓는다 했으니까 이걸로 표시해야 돼요. 여기를 아까 기호표기를 잘못 표시해놨군요. 자, 이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놓을 때 보라색과 평이하게 되는 것을 V1, 주황색과 평이하게 되는 것을 V2라 놓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0이 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라색 벡터는 X축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얘는 주황색은 Y축으로 변화가 없었으니까 0. 얘네들은 이제 일부러 1로 놓은 것 뿐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거 뺍니다. fx, a, b가 되고요.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거 빼요. fy, a,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거니까 마이너스 이것이 바로 외적 벡터예요. 자, 이제 지나는 점의 좌표는 A, B, 요즘 공면상에 있는 점의 좌표 아까 여기다 썼던 거 X좌표 A, Y좌표 B, Z좌표가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대로 평면의 방정식 앞에 선형대수편에서 배웠던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 점 P에 접하는 저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평면의 방정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저평면의 방정식은 자, 이것이 그리고 x-a 플러스 fi 이미 앞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y좌표는 b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z좌표가 fa, b입니다. 이퀄 0 이것이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fx, fi,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저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나타냅니다. Z성분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자 이제 V1에서 V2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아래를 향하게 해놨군요. 오른나사 법칙을 쓴다고 했었잖아요. V1, V2니까 아래로 향하게끔 해서 만든 것 뿐입니다. 그림이 요게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갔군요. 자, 이걸 이제 아래로 이게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헷갈리죠. 그냥 이걸로 아래쪽을 향하는 이것이 V1과 V2의 외적 벡터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래로 향하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림선을 봐도 V1, V2 이렇게 감아주었으니까 아래로 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법선 벡터의 성분들이에요. fx, fi, -1 그리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a, b 그리고 z좌표가 요거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접하는 저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 저평면을 구하는 문제는 이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죠. 그냥 요 한 점에 접하는 저평면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근사값을 계산하려고 할 때 아주
이 저평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평면은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잘 익혀두세요. 자, 저평면의 방정식이 왜 유도가 이렇게 됐는지를 살펴봤고요. 간단한 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 플러스 x 마이너스 y분의 1로 주어지는 함수의 공면이 한 점과 접하는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라는 얘기니까 이 공식에다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식을 절대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예제 7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자, 분수함수 미법을 적용하죠. 분모를 제곱하죠. 분자 미분하니까 0, 분모 곱하면 하나,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1이에요. fy를 계산합니다. 분모를 제곱하죠. 1 플러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니까 0, 분모 곱하면 하나, 마이너스 분자 1 곱하고 분모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돼서 이거예요. fx, fy가 구해졌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점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2,1을 대입합니다. fx 2,1의 값을 대입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x좌표, y좌표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을 다 대입하니까 x 대신에 2, y 대신 1을 대입하니까 1 지워지고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고요. fy도 구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게 지워지고 2의 제곱이니까 4, 4분의 1이군요. 얘는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이제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x좌표가 2, y분의 4분의 1, y 마이너스 y좌표가 1,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여기는 z 마이너스 z좌표, z좌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2분의 1로. 그래서 2분의 1 이퀄 제로예요. 이거 다 풀어서 정리하는 건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거는 한 점에서의 함수값을 알고 있을 때 그 근처의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을 이 저평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12장 1절에서부터 12장 3절까지 학습을 했었고요. 이어서 우리는 12장 4절 전미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